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에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봉사, 기부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에 알려진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마다 오랜 세월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에는 마을 슈퍼맨이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정국 씨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어묵과 각종 채소를 프라이팬에 넣고 어묵볶음을 뚝딱 만들어내는 한 남성.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삼복도로의 한 주택을 찾아갑니다. 이름보다 마을 슈퍼맨으로 더 알려진 정정국 조금씩 나눔 회장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전등은 물론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는 일까지 뚝딱입니다. 봉사로 가는 순간 다 똑같은 마음이고 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많은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봉사는 말 그대로 그냥 봉사이기 때문에 우린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20대 초반 시작된 정 회장의 봉사활동은 30년 넘게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찬과 생필품, 국수 나눔 등 정기적인 활동은 물론 집수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등의 지원이 없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주민들의 격려에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걸 어려운 어른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반찬 필요한 것들 해줄 수 있어서 상당히 뿌듯함도 느끼고. 지난 2018년에는 조금씩 나눔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조선가정 어린이에게 한 달에 한 번 통닭이라도 먹게 하자며 주민 6명이 뜻을 모은 게 시작이었는데 현재 6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늘면서 자신을 찾는 곳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제 스스로 하고 나면 만족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만족감도 있지만은 뭔가 더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더라고요. 30여 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했던 정정국 회장. 정 회장은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녹록지 않은 경기 한파 속에도 음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식당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적잖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식당. 자원봉사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서서 묵껍질을 척척 벗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에 깍둑썰기도 계속됩니다. 허리 아프니까 기대 좀 먹여요. 조리실 역시 분주합니다. 대표 겸 주방장인 박옥진 씨는 설렁탕을 만들어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 집 오는 손님 모두가 다 봉사자들이에요. 그런 손님이 있기에 내가 벌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음식이 옮겨진 곳은 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배식 시간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구수하고 담백한 설렁탕을 나눠줍니다. 박 씨가 준비한 설렁탕은 무려 350인분. 따뜻한 한상 차림으로 한가위에 정을 나눕니다. 행복한 날? 괜찮았고 맛있었어요. 박 씨의 음식 나눔은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이달 초만 해도 설렁탕 400인분, 지난달엔 900인분, 그전 달엔 100인분, 이런 봉사를 벌써 1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여서 내가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물질의 부자보다는 사람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뿐이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정신에 자치단체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3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찾아준 손님 모두가 봉사자라는 박옥진 씨. 박 대표의 선행이 10여 년째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또 가족과 나누는 명절인데요.
명절이 아니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과 정을 10년 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봉사자들이 정성스레 밥을 짓고 맛깔나게 익은 김치를 썹니다. 정읍지역 나눔 봉사단체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 회원들이 올해로 17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 수백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겁니다. 10년도 넘어요. 집에서는 호랩인 게 어쩔 수 없이 맛있게 하고 반찬도 좋고 사람 점심 한 끼씩 대접한다는 것이 서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은 추석을 맞아 지역 기업과 함께 생필품 등이 담긴 꾸러미 100개를 만들어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합니다. 또 가을에는 어르신 1000여 명이 즐길 수 있는 효잔치를 열고 추운 겨울에는 취약계층의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합니다. 한 봉사자는 단체를 통해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혼자로서 하기는 힘들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그 보다 나은 희망과 그 풍족을 느끼는 거 봤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17년 전 힘겹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나선 유영준 목사는 봉사가 삶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행정이 손이 안 닿은 부분을 또 한 끼 밥상을 통하여서 이제 더 나눔이 확산되고 또 이제 소외층과 긴급 지원자들이 또한 어려운 분들 없도록 더 손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십 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가위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펼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신명나는 문화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신병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로당에 신나는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난타봉사단의 공연이 흥을 돋고 어르신들의 어깨는 들썩입니다. 북을 두드리며 직접 난타 체험을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아갑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음악 소리가 있으면은 즐겁고 이게 머리가 좀 맑아진다 할까. 하여튼 나이가 좀 들면은 자꾸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봉사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요. 숟가락 난타로 박자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어르신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난타 봉사단이 기다려집니다. 나이 많아도 나 젊은 기분이야.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참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은 봉사자들을 절로 춤추게 합니다. 지난해 정년 퇴직 후 6개월 전부터 난타 봉사에 참여한 이혜일 씨는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이 봉사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반겨주고 또 같이 이제 웃어주고 하면서 이제 동참을 했을 때 매우 이제 기쁘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열린 난타 신중년 봉사단은 4년 전부터 지역의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행복하면 안 되겠고 저희들의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서 경로당 봉사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재능을, 저희들의 난타의 행복함을, 댄스의 즐거움을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이웃사랑이 저출생, 초고령화, 핵개인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입니다. 당시 상륙작전을 위해 사전에 벌어졌던 포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송효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5일 전인 1950년 9월 10일 인천 월미도에는 수많은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곳곳이 화염에 쌓이며 주민들은 한순간에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4대가 뜨는데 그 날개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2개. 그러니까 4대니까 8개 폭탄을 달아갔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쏟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오다가 월미산이 높으니까 다시 빠꾸를 해서 월미도 주민을 벗어 때린 거예요.
당시 미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역으로 월미도를 꼽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원주민들은 민간인 면제 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주민들은 다시 월미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군사기지로 변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다 국방부에 넘겼고 지금은 인천시가 사들여 월미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고향 땅을 돌려달라며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국방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토지대장 등을 들먹이며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원주민들과 유족들은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나는. 나는 그게 억울해요. 딴 게 억울해. 소외감을 느끼는 거. 눈앞에 고향 땅을 두고도 돌아가지 못하는 지금. 원주민들은 74년째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16살 소녀가 희귀병을 극복하고 전국 피아노 대회에서 비장애인과 겨뤄 당당히 입상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또 피나는 노력으로 꿈을 찾아가고 있는 조예은 양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홀로 아리랑의 구성진 멜로디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경쾌한 선율은 마치 새의 날갯짓을 보는 듯합니다.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으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조예은 양. 손가락도 굳어 불편한 몸이지만 피아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러 갔던 게 있었는데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예은이의 희귀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슬픔과 절망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피아노를 통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매주 찬송가를 한 주에 한 개씩을 배워가지고 특송 시간에 막 연주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목사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군 하구나. 왜냐면 올해 1월부터 피아노 지도를 받은 예은 양은 또래들이 5년의 배울 과정을 5개월 만에 끝내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희귀병으로 새끼 손가락 마디가 붙어 피아노 연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피아노 대회 출전에 3위를 기록하는 등 4번의 전국 대회에서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보니까 들으면 외워버리고 아주 깨끗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도를 나가 보니까 뭐 가르칠 게 없는 거 막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예은 양은 중학교를 다니는 대신 홈스쿨링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대입 준비를 할 정도로 학업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 멋진 변호사가 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예은 양의 꿈입니다. 먼저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자녀전화를 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예은이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는 불편이 아니라 다름임을 실천하고 있는 천재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통해 꿈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일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은 전화로라도 안부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